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주요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나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하는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국내 기술과 인프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요 장비의 부품을 국산화하고 향후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청장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KF-X의 129개 대상 품목 중 현재까지 93개를 국산화 품목으로 확정했다며 초도양산 1호기 가격을 기준으로 국산화 목표를 65%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F-X 공동 탐색 개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 올해 4월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2월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초도 양산과 추가 무장을, 2028년부터 2032년까지 후속 양산의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수석연구원이 나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의 핵심 체계 통합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에이사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은 KF-16 전투기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 체계의 항공 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무기 체계는 KF-X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체계 통합 기술의 운영 개념은 같기 때문에 핵심 기술인 소스 코드만 확보하면 국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간 공식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는 로키드 마틴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우리나라에 요청해온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8개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에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한 장관은 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한반도와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지역 안보 정세와 국방교류 협력 등 상호 안보 관심사와 국방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 장관의 이번 회의 참가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며 아태 지역 주요 국가와의 국방 협력 관계를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30일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서북해역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날 해군 2함대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해상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지난 24일과 같이 중국어선 단속활동을 구실로 NLL을 침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다며 적정을 면밀히 살펴 기습을 차단하고 현장 위주의 행동화 숙달 훈련을 통해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서해 수호관을 찾아 천안함에 참배하면서 4.6 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 서해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은 특수작전 최종공격 통제관 교육 일명 소텍 과정을 통해서 연합항공 화력 유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으로 항공자산을 활용한 실무장 투하 유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서로의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특전대원들이 사주 경계를 하며 적지로 침투합니다. 곧바로 조종사에게 가상의 적이 위치한 표적 정보를 알려줍니다. Hawk 1-1, clear the hot. 곧이어 F-16 전투기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특전요원으로부터 획득한 표적을 타격하며 단숨에 적을 경멸시킵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은 지난 9월부터 특수작전 최종 공격 통제관 교육, 일명 소택 과정을 실시해 전시연합 합동 활용 유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연합 합동 화력 유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택 교육 과정은 전시 특수작전 요원이 적의 중심 지역으로 침투해 획득한 표적을 연합 항공 자산을 활용해 조기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지상군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작전 요원 양성에 그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7일 필승 사격장에서는 소택 특전 요원과 미 특전사 요원 등 50여 명이 직접 항공기를 활용한 실무장 투하 유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소택 교육 과정을 통하여 특전 요원으로서의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합 전력을 효율적으로 유도 및 통제함으로써 적지 중심 지역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앞서 양국 특전 요원들은 전술훈련 토의를 통해 다수의 항공 화력 유도를 위한 특수작전 절차를 사전에 공유하며 실제 훈련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I'm extremely excited to be out here today. Where else can you have the opportunity to have ROK Special Forces soldiers working alongside U.S. Marines, U.S. Air Force personnel, and U.S. Army SOF? This further enhances our interoperability and capabilities to work together, as well as integrate with ROK Air Force and U.S. Air Force. 같이 갑시다. 특교단 소택 과정을 수료한 이들은 한측 공군 JTEC 평가에 임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한 요원들은 한측 공군 JTEC 자격을 얻게 됩니다. 부대는 한측 공군 JTEC 자격 획득 요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는 한미연합 자산에 항공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인증 합동 화력 관측관 과정도 새롭게 신설해 전시 합동성 강화와 항공 전략과의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 특전사! 아자!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네, 육군 포병학교 부사관 초급 교육 과정에는 현재 2명의 여군 포병 부사관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여군 장교를 배출했던 포병은 올해부터 부사관도 여군에게 개방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포병 종합훈련장. 포병 부사관으로 임관한 초급 부사관들이 야외 전술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들 중 박한희 하사와 이가진 하사는 지난 8월 임관한 포병병과 최초의 여군 부사관. 그동안 포병병과는 포사격과 관측 임무 등 타 병과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여군의 선택 기회가 제한됐었지만 포사격 자동화와 사격 시스템 전산화로 여군들에게까지 병과 선택의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박한희 이가진 하사는 한계 포반에 편성돼 실제 상황을 가정한 각종 상황조치 훈련과 적을 타격하는 전포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명의 여하사가 미래 포반장으로서 훈련을 주도하고 전술 상황을 조치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래의 전장에 있어 화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화력 전사가 되기 위해 남은 교육 기간 동안 포반장의 직책을 훌륭히 수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병 간부로서 완성되어 야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병은 앞으로도 여군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해 전력 향상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국방기술품질원 대군지원실이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유교단을 방문했습니다. 방산무기는 물론 군수물자에 대한 장병들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1박 2일간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K9 자주포가 배치된 해병대 유교단 포병부대. 국방기술품질원 대군지원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대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평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칠 점은 무엇인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조종석에 부착된 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문을 열고 닫다가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과 논의해 보겠다는 한화 테크윈 관계자의 답변은 긍정적입니다. 근무중대와 수송중대에서도 장비와 군수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송용 차량과 최신형 조끼, 방탄 헬멧, 텐트 등 장병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듣고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특히 그 업체에서 같이 동참해서 안보 현장을 직접 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수 지원하는데 더욱더 어떤 계기를 다시 삼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화탈레스와 테크윈, 동인광학, 기아자동차 등 강산업체에서도 여러 곳에서 참가했습니다. 업체에서 개발된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직접 확인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병대 여러 가지 소개를 들으면서 해병대가 참 중요하구나. 안보의 첨단인 만큼 우리가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도 저희 업체 입장이 아니라 해병대 그 운용자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에선 좀 더 자주 지속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부대에서 운용하는 각종 전투 물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자 부대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불만 요소들을 이렇게 수렴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자주 이런 현장 부대에 와가지고 그런 그 사용자 불만 요구 사항들을 의견 수렴해서 또 그걸 실제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대군지원센터에서 마련한 격오지 부대 방문. 기품원은 부대 방문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는 29일 진해 군인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해 송태근 해군 진해기지사령관과 국민은행,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군인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진해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사업 추진 이후 첫 번째 개관하는 도서관으로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육군과 공군, 해병대 군인 아파트 3곳에도 추가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으로 군 가족의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전문 사서를 배치해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가족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 개관과 함께 작가들과의 만남, 글쓰기 대회, 시낭송 모임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역사적인 악연을 넘어 지전략적인 관점과 경제적 분업의 측면에서 한일 협력은 한중 협력 이상으로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지난 4, 5년 동안 양국 간 외교 관계의 냉각과 상대방과의 관계 증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내 정치의 영향으로 인해 한일 간의 관계 발전은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 머물러 왔으며 이는 특히 안보 협력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 관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전통적으로 반도국이라는 지전략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대륙과의 협력 이상으로 해양국과도 일정한 친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경도된 접근은 자칫 다른 세력과의 단절 또는 편가르기 혹은 줄서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지리적으로는 역외 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단독의 힘으로는 떠오르는 중국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나 경쟁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지나친 국력이나 군사 능력의 격차는 결국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저자세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전략적 딜레마가 비슷한 국가와의 연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147조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40조,
그리고 일본의 50조 수준의 군사비로는 단독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능력을 합하면 상당히 개선된 균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두 주요 동맹국들을 묶어 3국 간 안보 협력을 증대하고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부합합니다. 즉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강조됨으로써 미래 동맹의 결속에도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는 분명한 제약 요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의 반일 정서와 일본의 혐한 감정입니다. 또한 무역과 경제 면에서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강화가 자칫 반중국 연합으로 간주되어 직간접적인 경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일 간의 미래에 대한 공유된 비전과 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 간에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협의나 정부 후원을 받는 연구기관들 간의 공동 연구가 있었지만 한일 간에는 이러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정보 교류나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협력을 곧바로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관여라는 국내의 의심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보 교류, 인사 교류, 공동 연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동의 인도주의적 재난 구호, 전후 재건, 국제 평화 유지, 주요 해로에서의 회적 퇴치 등의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정보 교류, 노하우의 교환, 인재 양성, 인사 교류, 유사시 장비의 상호 임대, 그리고 연수 훈련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비록 싫더라도 안보를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숙명입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하고 부드러워져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포병병과 최초의 여군 부사관 박하니 하사 그리고 이가진 하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여군에게 제안했었지만 시스템을 첨단화해 문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네, 박하니 하사 그리고 이가진 하사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병병과를 대표하는 멋진 화력전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